조목기사 파이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측량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측량의 기본 개념이에요. 측량의 기본 개념에서 제일 먼저 앞 페이지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에 대해서 고르시오라고 하신 분들,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기하학적 측지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외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아직 안 외웠으면 다행입니다.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거든. 자, 기하학적 측지학은 뭐냐면 그쵸, 정량적 해석이기 때문에 위치와 좌표를 구한다는 냄새만 맡으셔도 돼요. 자, 그럼 물리학적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정성적 해석을 합니다. 정성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갖고 있죠? 특성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야? 지구의 특성이겠지. 그러면 일단 지구의 특성이니까 지구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뭐야? 물리학적 측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구의 열, 지구의 조성, 뭐 지자기 측정까지 여러분들 다 이게 뭐야? 물리학적 측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을 나누는 약간 기준은 조금 위치와 좌표를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약간 좀 쉬워요. 전문성이 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 측지학은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전문성이 있고 조금 어렵다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시고, 기하학적 측지학은 조금 쉽다, 계산하기 쉽네, 그쵸? 하의 측지 재면 되는 거고 위성도 재면 되는 거고 면체적 그냥 구하면 되고 높이 결정하고 XY 좌표 구하고 길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로 좀 구분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외우지 마세요. 자, 지오이드입니다. 지오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 1단원에서는 가장 출제율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지구의 물리학적 형상이에요. 그쵸? 육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가상적인 평균의 수면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덮어준다라는 것을 가상적인 곡면이게 이게 지오이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의 수면은 어디까지? 그치, 육지까지 연장했을 때 그때 가상적인 곡면을 지오이드라고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잘 나오는 보기로 평균의 수면과 일치하는 등 포텐셜면은 H는 0이다. 이거 되게 잘 맞는 보기로 나와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지오이드면은 굴곡이 심하므로 어디에? 그치, 측지 측량의 기준으로는 채택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번이에요. 지오이드면과 기준 타원체면과는 일치하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는 맞으나 절대 지오이드면과 기준 타원체면은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틀린 보기로 어떻게 나오냐면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 맞게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한 다음에 타원체이다. 이런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오이드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타원체가 뭐냐면 중거 타원체 정도가 있다는 좀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육지에서 타원체면은 위에 있고 바다에서는 타원체면은 아래에 있다라 그러는데 그렇겠죠. 자, 일단 이게 지오이드 면이죠. 그쵸? 육지와 육지를 잇는 평균의 수면. 그러면은 타원체면은 어떻게 존재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가 육지죠. 자, 육지니까 지오이드면은 뭐야? 그치, 타원체면보다 위에 있고, 자, 바다에서는 타원체면보다 아래에 있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냥 그리시면 되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어가 지금 지오이드잖아. 지오이드는 육지에서 비행기, 바다에서는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지오이드는 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문제 푸시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자기 측량입니다. 지자기 측량에 대해서는 3요소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편각과 복각이 있고요. 수평분력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쁘나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명히 뭐가 존재해? 진짜 북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북이라고 하죠. 자, 얘는 진북은 무슨 기준? 자오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쭉 내려간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자기 측정에는 그렇죠, 지자기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나침반을 들고 북극을 가는데 나침반이 n에 맞춰서 내가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얘는 가짜 북이다. 나침반 그린 거예요. 비슷하게 안 생겼지만. 그럼 얘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은 뭐야? 가짜 북이야. 그래서 뭐라 그런다? 자북이라고 한다. 가짜 북이니까 짜북은 좀 그렇으니까 자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지자기 방향과
그리고 진북이 이루는 각도가 존재하겠죠. 이때의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편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북극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나침반을 보면 계속 나침반이 누우려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가 누웠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랬더니 얘가 가리키는 각도가 있겠죠. 얘가 원래 가리키는 지자기 방향과 지자기 방향이 누웠을 때, 즉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누울복을 써서 복각이라고 해요. 자, 그럼 평각과 복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진짜 북각, 가짜 북 이루는 각은 뭐라고? 편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자기 방향이 이루는, 그리고 걔가 누웠을 때 그 들어놓은 각도를 뭐라 한다? 복각이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수평물력이라고 있는데 지구에는 자기장의 크기가 있단 말이야. 즉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수직불력과 수평불력으로 일어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는 뭘 사용한다? 수평불력을 사용한다까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 수평불력은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뭐가 있다? 수평불력, 그리고 편각, 그리고 복각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력 이상이에요. 중력 이상인데 실측 중력값에서 이론값을 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 이상이에요. 이유는 뭔다? 지하 물질이 당연히 불균일하기 때문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디 지점은 플러스고 어디 지점은 마이너스겠네. 어떻게 보면 얘는 부정오차에 속하겠죠. 그쵸? 불균일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A 지점을 예를 들어서 B 지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중력을 4부로 팼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4부로 중력을 팠다고 가정을 할 텐데 얘는 중력값이 정해진 이론값이 15였고 B 지점도 15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실제로 판 값을 보니까 13이 나오고 얘는 17이 나오네. 자, 그러면 15에서 즉 어디서 빼는 거야? 그치, 실측값, 내가 관측한 값에서 15를 빼주고 내가 관측한 값에서 15를 빼주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 뜻은 뭐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가벼운 물질이 많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생각보다 여기 B지역에 뭐가 무거운 물질이 많이 분포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하 물질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어디는 플러스, 어디는 마이너스, 어디는 마이너스, 어디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불균일하기 때문이에요. 자, 중력 이상에 의해 지표면의 밑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죠. 지구의 중력 이상이니까 물리학적 측지학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량의 대소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으로 나눠 있죠. 자, 평면 측량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측지 측량은 현대 이쪽에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곡선을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측량이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일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 이렇게 측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어떻게 측량이 되지? 되게 작게 측량이 되겠죠. 작게 측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디야? 소규모 지역에 많이 측정이 된다는 거야. 뭐가? 소지 측량, 평면 측량이. 평면으로 간주한 거기 때문에 다 평면으로 간주를 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다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구공률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치? 지구공률을 아예 무시해버렸잖아. 그쵸?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시한 측량, 지구공률을. 그리고 얘는 측지학적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측지 측량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또 좋아졌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 번에 측량이 가능하더라. 자, 일단 면적 자체부터가 어때요? 소규모가요? 대규모예요? 대규모죠, 대규모.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지구공률을 측정까지 가능해요. 왜? 현대 측량은 발달이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편하죠. 그래서 측지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 측량은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구공률을 고려한다.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거리 오차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스몰 d가 그렇죠. 여기까지의 길이고 라지 d가 이 길이란 말이에요. 곡률. 그래서 거리 오차라는 것은 d-d가 된다. 공식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자, 12r 제곱분의 d 세제곱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 근데 제가 가끔 수업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d-d, 즉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라고 해놓고 정밀도 구하는 공식은 대체 왜 외우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정밀도는 어떻게 구해? 정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n분의 1은 그쵸? 라지 l분의 뭐야? 그치? 그 거리의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뭐 나눠주면 돼? d값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거를 나눠주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야? d제곱 사라지겠네? 그럼 d가 어디에 빠지니까 그쵸? 그러면은 정밀도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12r 제곱분의 뭐 어떻게? d제곱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차를 구하는 공식을 알면 정밀도까지 우리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측량 원점이에요. 측량 원점. 우리나라의 좌표계는 뭘 쓴다? 평면 직각 좌표계를 사용을 합니다. 자, 평면 직각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동경과 북위, 뭐 남이, 뭐 서경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럼 뭐야? 경의도 좌표계를 쓴단 말이야. 자, 경의도 좌표계에서 평면 직각 좌표계를 쓸 때는 바로 어떻게 된다? Y축과 X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Y축과 X축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즉 대규모 측량을 하는 경의도 좌표계에서 소규모를 측량하는 어떤 측량? 평면 직각 좌표계로 옮길 때 그때의 측량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나중에 배울 다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각 측량인데 일단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길게 그리고 싶으면 X축을 종축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좀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한반도를 그려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원점이라고? 바로 중부도 원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점이라고 보시면 돼. 제대로 된. 자, 북위 38도는 국룰이고 이제 동경, 그리니치 전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동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다? 동경 127도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중부도 원점이니까 어디가 있어? 서부도 있고 동부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서부도 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경 125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어? 동부도 원점이 있는데 얘는 2를 더해줘서 129도가 되더라.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뭐까지 고려해준다. 그치? 옆에 있는 우리 땅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2도를 더 더해줘서 131도가 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북위 38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기 원점을 우리는 어떻게 잡습니까? 0,0으로 잡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몇 컴마 몇이다.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는데 일단 0,0은 잡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여기를 0,0으로 잡아버리면 남부 지역이 무슨 값을 갖죠? 음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부 지역 제주도 다 고려를 해줘서 다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서 여기에 원점을 잡아봤더니 어떻게 되더라고? 60만, 20만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당연히 단위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 했더니 50만이라고 거짓말을 친 거지. 자, 50만이 아니라 바로 60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측량 원점, 우리나라 좌표계는 무슨 도법을 쓴다? TM 도법을 사용한다까지 아시면은 진짜 많은 수학을 얻은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넘기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UTM 좌표계예요. 자, UTM 좌표계는 조금 중요하죠. 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구 모형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빛을 막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존들을 난 여기다 나타내고 싶다는 거야. 빛이 나타나는 대로.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못 그리잖아. 어떻게? 그렇지. 조금씩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아래로 돌리고 좌우로도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 뜻은 어떻게 돌린다는 거야? 경도씩 돌려줘야 되고 위도씩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경도는 6도로 한 바퀴를 6도로 돌리는데 한 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 60바퀴를 돌려야 되죠. 그렇죠? 경도는 6도씩 69분 60바퀴를 돌린다. 위도는 8도씩 29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위도는 8도씩 29분. 자, 그러면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자, 여기 파란색으로 북이 80도, 남이 80도까지는 어떻게 재는 거야? 몇 번으로 재는 거지? 8도로 10번씩 재는 거겠죠. 그래서 총 몇 번이야? 20번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도는 20번을 구분하기 때문에 얘는 알파벳으로 나타내고요. 경도는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 51, 52 종대에 있고 ST 횡대에 속하더라. 이것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자, UTM 좌표계는 어떻게 돼 있어? 80도까지 80도까지잖아요. 그럼 그 위에 극지방들은 어떻게 측량을 하나요? 라고 하면은 바로 UPS 좌표계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0도 이상의 극지방 지역들은 뭐라고? UPS 좌표계를 사용하더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쭉 읽어 한번 보시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중앙자오선에 대한 축적계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앙자오선에 대한 축적계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UTM은 미국이 만든 거란 말이야. 이 미국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네가 0.996이 나오더라라는 특징까지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자오선에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자, 그래서 UTM 좌표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차 종류에 따른 분류예요. 자, 측량에서 차고는 무시하죠.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크게 정오차와 뭘로 나눈다? 부정오차로 나눕니다. 자, 일정오차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정오차 같은 경우 좀 나누면 쉽게 일정한 오차다 보니까 얘는 단위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부정오차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는 오차가 누적이 된다 해서 누적 오차라고도 봐도 돼요. 얘는 누적이 되지 않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오차다. 우연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차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얘는 소거가 가능하겠죠. 자, 얘는 오차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누적이 안 되다 보니까 소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소거가 불가능하므로 뭘 해줘? 조정을 해준다. 어떻게? 바로 최소 제곱법으로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다소 간단해요. 자, a 곱하기 n이고요. a 곱하기 루트 n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a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번 했을 때, 한 번 측정했을 때 오차를 a라고 나타내고요. n은 뭐예요? 라고 하면 관측 횟수 또는 거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루트가 들어간 이유는 왠지 알겠죠? 조정을 어떻게 해줬기 때문이야? 최소 제곱법을 해줬기 때문에 제곱근을 해준 거죠. 그래서 an, a 루트 n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관측값은 관측값 플러스 정오차 플러스 부정오차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L0 플러스 그리고 정오차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위라고 있는 부정오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는 엮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부정오차는 단위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옆에 따라와야 되는 꼬리표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정오차가 4야. 그리고 부정오차가 3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L0가 1000이면 1004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1004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치? 거리 플러스 정오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정오차는 따로 빼준다라는 거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오차 부정오차도 여러분들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듬어 주세요. 자, 다음은 바로 경중률과 최악값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 당연히 많이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경중률과 최악값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죠. 그렇죠? 자, 예전에는 무조건 한 해당 하나씩은 출제가 됐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렇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자, 경중률 같은 경우는 관측값의 신뢰도를 표시하는 값이에요. 즉 신뢰도다. 이 신뢰도가 핀트를 맞춰야겠죠. 경중률은 곧 신뢰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청 신뢰도가 가는 거한테는 가중치가 붙는다라고 보셔도 되겠지. 일단은 뭐에 비례한데? 관측 횟수에 비례한답니다. 그리고 노선 거리에 반비례한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로 읽는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10m까지 줄자로 잰 게 있고요. 제 친구는
1000m까지 쟀다고 가정을 할게요. 줄자로.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당연히 오차가 많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1000m를 잰 친구가 더 오차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럼 이 뜻은 뭐야?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이 신뢰도와 오차는 당연히 반비례인데 너무나도 반비례라서 제곱의 반비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문제에 출제되는 건 어떤 게 더 많이 출제돼? 이 두 개에서 많이 갖고 놀 겁니다. 자, 근데 정도의 제곱의 비례, 정도, 즉 정밀도, 정확도는 당연히 신뢰도의 비례인데 너무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 제곱의 비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최악값입니다. 자, 경중률이 다른 경우와 경중률이 같은 경우인데 일단 경중률이 같은 경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측량을 60을 받았어요. 철코는 80을 받았고요. 토질 및 기초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최악값을 구할 수가 있나요? 최악값 구할 수 있죠. 왜? 경중률이 동일하잖아. 왜? 시험을 몇 번 봤어? 한 번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네? 그러면 60 곱하기 1, 80 곱하기 1, 100 곱하기 1이잖아. 결국 이거는 뭐야? 평균값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핀트를 맞출 수 있죠? 토목기사 필기에서는 웬만하면 경중률이 동일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겠군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봤어. 자, 그러면 어디에 가중치를 많이 둬야겠지? 관측 횟수의 비례이기 때문에 100에다 그치 가중치를 둬야겠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더해주는 건 2 플러스 3 플러스 4. 왜?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중률이 다른 경우에 대한 문제는 많이 푸셨을 거라고 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부 관측이고 난이도가 상이에요. 자, 조건부 관측은 예외인 경우가 있어서 난이도 상으로 올려놓은 건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냐? 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자, 난 여기의 각도를 알파라 둘 거야. 그리고 여기는 베타야. 자, 이 전체 각도는 뭐야? 감마야. 자, 이런 식이 무조건 성립하면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라는 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측량에서는 이게 틀릴 수 있지. 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 이 각의 공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무조건 조건부 관측을 해준다. 그럼 이거는 이제 오차 조정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감마가 몇 도가 나왔어? 90도 3초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이고. 90도 3초가 나왔고 알파는 60도고 베타는 30도더라.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죠? 90도죠. 그럼 여기다 감마 90도 3초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초라는 뭐가 생겨? 오차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거의 마무리라서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나왔다는 건 뭐야? 조정을 플러스로 해줘야 되는 것까지는 알 텐데 어떻게 플러스고 어떻게 마이너스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조건은 뭡니까? 이거는 경중률이 동일하다. 동일. 뭐가? 경중률이 한 번씩밖에 안 잰 거야. 자, 그러면 n분의 3, 즉 3개니까 3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1초씩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작은 거, 큰 거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3초가 나왔다는 건 작은 거에서 큰 값을 빼줬다는 거니까. 그러면 작은 거에다가는 플러스 1초를 해주시면 되겠고 큰 거에다는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초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조정을 어떻게 해준 거야? 60도 1초 그리고 30도 1초. 자, 그러면 얘는 90도 2초 이렇게 해야지 조정이 되는 거구나. 즉 경중률이 동일한 경우예요. 자, 경중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관측 횟수 따져주겠지. 이거는 거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중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관측 횟수를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알파를 2번 재고 베타를 3번 재고 감마를 4번 쟀어요 라고 나온다면 원래 우리는 관측 횟수의 비례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 아직 모르신다면 암기라도 꼭 해주셔야 돼. 이런 조건부 관측은 경중률이 동일하지 않는다면 즉 경중률이 동일하지 않는다면 관측 횟수가 비례 관계로 알고 있지만 조건부 관측은 경중률이 동일하지 않으면 반비례다.
뭐다? 반비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많은 문제예요. 관측해수 2, 3, 4인데 왜 반비례를 써주나요? 라고 하는데 왠지 알겠죠? 이제 조건부 관측일 때는 경중률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렇지 반비례 보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되겠다. 자, 지금까지 일단은 측량의 기본 개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